안녕하세요. 윌비스 전공 중국어 장영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4년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걷어지는 분위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어의 TO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설명어와 함께 어떻게 예측하는지 조금 다 같이 한번 예측해보고 또 중국어 교사를 꿈꾸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매일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윌비스 제가 임용을 한 지 한 22년 강의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윌비스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렇게 화급끼리 이렇게 매각하고 통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윌비스 여기 위치도 되게 좋죠, 그죠? 신한은행 시설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누구나 실력이 오르는, 누구나 당연히 실력이 올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면은 굉장히 방대해요. 이게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영부영 하다가 1년이 다 가죠, 그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대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한 명 한 명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시작부터 해서 합격 수준까지 이렇게 올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 함께 차례대로 이제 살펴볼 텐데, 장영희의 특징은 이렇게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이제 원어 노출에 조금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석사 박사반 7년 대만에서 과정과 그 다음에 3년 거기 거주해서 10년을 대만에서 거주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와서 오늘까지 임용 강의를 22년째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생애 전체가 중국어하고 임용하고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턱 하면 턱, 대처가 나와요. 턱 하면 턱 어떤 상황이겠다. 라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는 병원 같으면 처방을 해서 콕 집은 처방을 할 수 있게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의 강의 특징은 또 교재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트 하면은 그냥 없어지고 좀 체계성이, 일관성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자세한 설명, 앞뒤 관계가 논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든 1년을 해도 어떤 거는 앞뒤 관계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1, 2월 교재는 한글과 적당한 키워드 중국어를 섞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앞뒤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교육론, 어학개론, 특히 어학개론과 어법, 문학사 전부 원서와 연계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번역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원서할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서와 또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는데, 그래서 교육론, 어학개론, 어법도 예시하고 자세히 보면은 원서 한 권에 거의 설명들이 거의 그대로 녹아나 있죠, 그죠? 그다음 문학개론, 현당대, 고대 문학. 요거는 이제 10점 정도로 임용에 나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또 어설프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아마도 노량진가 이렇게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사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된 책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출 표시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 권을 계속 앞뒤로 읽으면은 아마 이게 어떤 문학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나중에 그렇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독해. 그래서 1, 2월 달에는 1, 2, 3, 4 교재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5번 필독단에서 읽고, 3, 4, 5, 6월에는 이론 심화, 독해 심화,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기출문제집은 주제별 기출문제집이 올해 2023년 판을 반영해서 1월 달에 다시 출간될 거예요.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이 2020년까지 된 게 아마 여러분 갖고 있을 텐데, 그 기출 해설은 카페에 계속 따로 해설집이 파일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그 추가로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는 그 중에 일부 오류답과 착별자 수정하고 이번 기출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다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 없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1월 달에 나오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반을 하고 있죠, 그죠? 95점 중국어 수업 실기도 예상 중국어 면접답과 지금까지
예, 수업 면접과 기출, 면접 기출과 수업 실기 해설을 다 해놨죠. 그죠? 그래서 한 권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고, 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 임용시험에 대해서 범위가 뭐고, 그 다음에 뭐를 중요시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이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 이거 범위가 도대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전범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여기 파란색, 빨간색 표시한 게 빈도수가 높은 거고, 이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문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학개론, 그 다음에 예, 강독, 그 다음에 회화 이런 것들은 독해로 나오고, 문화 독해로 나오죠, 그죠? 한문 강독 독해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대학에서 이 모든 걸 다 배우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어학개론이 가장 차이가 심해요. 어학개론하고 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과거에는 일부 대학은 배우고 일부 대학은 안 배우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고대문학사 부분적으로 배운다라든가, 그 다음에 어학개론, 음성편, 어휘편, 문자편, 그 다음에 서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죠? 그 부분을 일부분만 배우고 또 일부분 안 배운다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임용을 시작할 때 이 전체가 모든 게 각 범위 전체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그죠? 예. 그런데 대학에서 열심히 했을 경우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임용시험 일정, 이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초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자세히 관심 있게 보지만은 우리가 제수, 예, 그 다음에 삼수, 그리고 N수라 그러죠, 그죠? 뭐 이거는 그냥 훤한 거죠. 우리가 1차 시험이,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는 교육학하고 전공시험이에요.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전공이 훨씬 중요하죠, 그죠? 교육학 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전공은 A형, B형 있는데 서술식이 A형 12문제, B형 11문제인데 서술식이 8문제, A형 8문제, B형 9문제, 서술식이 17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술식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서술식이 최근에 올수록 답을 찾아 쓰는 게 조금 많아졌어요. 많아지긴 해도 공부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한 선생님들이 잘 쓰지, 공부를 안 하고 찾아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찾아 쓰는 거 이외에 자유자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도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답은 쉬운데 내가 그거를 근거를 써 내려가는 과정이 그 문장력에서 초급이냐, 초급 수준이냐, 고급 수준이냐, 중급 수준이냐, 아니면은 무 수준이냐, 이런 것들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분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작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이제 지금 12월은 2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통은 수업 실현과 면접이에요. 근데 경기도는 수업 나눔과 집단 토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집단 토의는 지금까지 몇 년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나눔과 수업 실현 각각 30점, 30점. 자, 수업 나눔이라는 것도 처음 하는 선생님들은 생소하죠, 그죠? 예, 이게 다 연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집단 토론 이번에 없고, 그 다음 개별 면접. 이렇게 해서 수업 능력 평가 60점. 교직 승인 신청 면접 40점. 자, 1차도 중요하고 2차도 중요하고, 1차도 공부해보면 내용이 만만치 않고, 2차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나는 1차 공부하고, 2차. 그냥 뭐 2차는 내가 중국어 잘하니까 잘 되겠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2차도 전략적으로 반복적인 연습으로 대비를 잘 한 사람이 합격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아주 높고, 중국어를 잘해도 그거를 전략적으로 여러 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연습하지 않을 때는 또 합격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최근 3년간 중국어 TO와 지원수, TO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TO가 이번에 20명이 났어요. 이거는 예상 밖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가 바로 작년에 TO가 0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1명, 31명,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나오다가 갑자기 0이 되고, 갑자기 0이 된 경우는 22년 만에 제가 처음이에요. 저도 예상 못했고, 여러분도 당연히 예상 못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로 이후로 이제 중국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또 아이들은 줄어들고, 혐오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중국어를 선택 안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조금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고 중국과의 정책에서 조금 더 또 다른 전환점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떤 뭐 정치, 사회, 출산 뭐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지역은 또 굉장히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되어지고 거기에는 또 뭐예요? 학교가 당연히 지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경기도에서 20명을 뽑겠다. 그리고 사립하고 사립이분의 4명. 그래서 사립은 1차에서 4, 5배수를 뽑아요. 경기도 공립은 1.5배수를 뽑죠, 그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번에 1차에서 48명을 뽑아요. 48명.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경기도만 공립만 30명을 뽑고 사립이 거의 18명. 16명 해갖고 30명도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공부를 했던 선생님들은 정말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0명이 되고 나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방향으로 많이 전환했어요. 그래서 올해죠, 그죠? 원래 8월 달에 가티오가 나오니까 빠위에 나오니까 갑자기 여기로 전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불투명하다는 것도 있고, 튜가. 자, 그래서, 경쟁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어땠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19.5대 1, 19.05대 1. 그 전에 26대 1, 23대, 24대 1. 그렇죠, 그죠? 이거 19대 1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여기도 헛수가 많아요. 그냥 그날 가서 본 선생님들, 뭐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경쟁률이 이번에 확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합격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몇 점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전공이 80점이고 교육학이 20점이죠? 그럼 1차가 전부 이렇게 하면은 1차가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2차가 아까 면접하고 수업 실기였죠, 그죠? 2차가 100점. 그래서 전체 200점인데 실제로 159.88, 157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올 2021 우리가 2021에 0명이었으니까 2021에 보면은 72점이 1차 합격선이었어요. 그럼 이 72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교육학하고 전공학 합쳐진 점수예요. 그럼 교육학이 최소한 합격 최저 하한선이 8점이에요. 그럼 최소한 10점을 맞았다가 쳐보세요. 그럼 전공이 몇 점 맞았다는 뜻이에요? 62점. 그러니까 교육학이 10점보다는 조금 더 높게 맞아요. 대부분은 14점. 그럼 14점, 12점. 그럼 전공이 58점, 60점. 그럼 전공이 한 60점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공 60점을 기준으로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72점이 나왔다. 그럼 72점인데 합격선이 159점이에요. 그러면 2차가 몇 점이라는 뜻이에요? 2차는 2차가 몇 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70점이니까 90점 정도. 그럼 2차를 엄청 많이 잡아줬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2차에서 변별력이 되게 높아요. 2차는 60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를 막 줘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60점 주지는 않지만 대부분 열심히 하니까 70점 후반대도 있고 90점 중반대도 있어요. 그럼 2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차에는 15점 이상 차이가 안 나요. 합격한 사람, 선생님들이. 근데 2차에는 실제로 15점 이상의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60점을 맞자. 2차는 85점, 9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비슷해요. 이때랑 비슷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이번 시험 여러분 소식 다 들었죠, 그죠? 너무 쉬웠어. 너무 아쉬워. 다들 그런 반응이에요. 되게 쉬웠는데, 시험은, 임용시험은 항상 기본이 중요시해요. 기본이에요.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60, 70% 이상의 기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기본인지 아닌지 사실은 변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1년 이상, 2년 합격점에 가까운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다 기본이 많구나.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쓰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쓰기가 85% 차지해요. 그러니까 쓰기를 공부하면서 또 단답식 문제도 해결되니까 실제로는 쓰기가 중요해요. 찾아서 쓰는 것도 빨리 찾아야 되고 어디까지 꺼내서 찾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유작문일 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쉬운 자유작문이라도 거기는 오탈자가 나온다라든가 그 다음에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는 어문이 나온다라든가 그러면 합격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작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문역은 득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문제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구석진 문제는 나도 이상하면 저 사람도 이상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쓰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출 반영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게 문항별로 체크를 할 텐데 정말 기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기본 교육을 열심히 하면은 거기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 왜냐면 기출이 그동안 또 이미 중국어 임용이 4, 5년 되죠. 그죠? 그동안. 그래서 주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주요한 문제를 내도 기출과 연관되지 않기가 어렵죠. 그죠? 기출과 연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평이한 문제가 다수다. 그러니까 문제가 평이한 것 같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장문역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이번 시험의 출제 분포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이 22점, 의학개론이 14점. 항상 어법과 의학개론이 36점, 38점 이렇게 제일 많아요. 어법이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론은 사실은 12점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높을 수 있는 게 교육론과 어법하고 결합 문제, 교육론과 의학개론하고 결합 문제, 교육론과 문학개론하고 결합, 이렇게 결합시켜놓은 문제가 순수한 교육과정도 있지만 그 이외에 교육론 내용이 다른 거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가 이번에 조금 쉬운 게 조금 많이 나왔어요. 예, 독해는 현대문하고 고문 이렇게 현대문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부분적으로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자, 어법이 장문을 포함해서 22점인데 장문도 그 어법적인 지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학개론에서 서론,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다라든가, 그 다음에 쌍음절 위주의 단어가 많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문제. 그 다음에 문자 파트가 이번에 이게 순수한 문자 파트라기보다 문예, 서예와 그 다음에 서체, 결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수를 찾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 그래서 문자 자체에 아주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문화에 가까운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음성 파트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 위주로 경성이 나와서 조금 생소하긴 했지만 사실은 답을 쓰는 거는 이미 틀이 좀 주어졌다라든가 기본 용어를 의학개론은 워낙 기본 용어가 중요해요. 그거를 알면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사는 현대가 더 많이 나왔어요. 고대는 뭐 200 알면 되는 정도.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노신과 주작인, 그 다음에 신월파, 뭐 이런 거 이미 기출에 연관됐었던 문제들이고 평이한 문제였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론에서는 교육 과정이 한 4에서 6점 나오고, 그 다음에 교사의 교육 활동에서는 학습 목표를 작성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제2언어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독해는 현대문, 고문, 현대문이 훨씬 많죠? 수거도 현대문에서 수거 2점, 고문에서 수거, 밤여 주장 2점. 그 다음에 어휘, 회화문에서 4점, 이신, 이의라든가天长地久,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운문 2점, 산문 2점. 야, 운문은 문일다의 썩은 물, 死水가 나왔고, 산문은 종수각택타진이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문화가 음식, 다오샤미엔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문화가 이제 서예 문화, 그런 것도 일종의 좀 문화죠, 그죠? 순수하게 그게 뭐 문자 파트 공부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문에서도 온문 2개는 200개시가 나왔고, 산문은 종수각택사전. 현대문에서 산문은 주작인의 주작인의 산문이 언급됐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장영희 강의의 적중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가장 주요하다. 그 다음에 기출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장 주요한 걸 달아요. 단계적으로 조금 난이도로 높이고 넓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임용이 주요한 거 빼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맞춰봐요. 제 강의와 수업 자료에 있었는지. 그래서 90%는 항상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출 해설 자료에 보면은 어디 강의 했다, 어느 자료에 있다,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견책 소설은 뭐 이미 기출이 됐었고 많이 다르지만 중국 소설 사략을 제가 수업 연구 많이 했기 때문에 50%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문자, 문화, 이 서예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문자나 뭐 소동파 이런 지식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 잘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70%. 대부분은 이렇게 100%다 다루는 내용들이다.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기출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출의 연관도를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연관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기출 그대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연관. 자, 밑에 B형이 더 많아요. 기출, 연관, 기출. 그래서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는 이제 이거는 다오샤미에는 홍대 입구에 가면은 식당에 이걸 판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유명한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문화를 다룰 때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쉽게 이게 나오지는 주요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생소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이제 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해 문제다.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찾아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데 독해 문제에서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거는 독해 문제에서 주작인의 작품에서 아빠가 술을 마시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다. 그 중에서 줄친 부분이 뜻이 뭐를 의미하는지 쓰라.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수업에 열중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장영희 수업이 특징이 또 단기 합격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제 수업에 오는 선생님들은 기초가 부족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와요. 아마 이제 다른 데 가면은 빨리빨리 자료를 제시하고 팍팍팍 나가다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처음에 나는 기초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저는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가르쳐서 그런 선생님들이 뒤에 합격과 수석, 차석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집중해서 하면 길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합격 연중 로드맵의 특징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기출 원문 암기를 3월 달부터 하고 1, 2월 달은 한글 교재로 전체를 한글 교재이지만 사실은 임용의 80%가 거기 녹아 있어요. 한글로서 이해를 하는데 그 1, 2월 다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기억하는 경우는 없어요. 1, 2월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대로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은 좋은 거죠. 그죠? 그 1, 2월 교재를 연말까지 끼고 가면서 계속 보고 원문으로 보면서 또 다시 명확하지 않은 건 또 익히고 이렇게 나가야지 1, 2월 들었다고 1, 2월 내가 다 안다. 뭐 그러면 그죠? 뭐 임용이 합격하기 너무 쉽죠. 그죠?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연간 첨삭을 많이 하는 게 제가 특징이에요. 첨삭을 12개 강좌를 첨삭해요. 3월 달부터 이제 원문 읽고 기출 쓰기 하는데 3월 달부터 이론 심화, 독해 심화, 그 다음에 토요 고급반 첨삭 이렇게 3개 강좌를 다 첨삭을 해요. 그 다음에 3월달 3개, 3, 4월 3개, 5, 6월 3개, 9, 10월 7, 8월 3개. 그래서 이렇게 3개, 9, 10월 되면 2개 강좌, 10월 3개 강좌 이렇게 12개 강좌를 첨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점진 순서라는 말을 여러분 알죠, 그죠? 점점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지만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고 문제를 다양화해서 점점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연간 점진적 반복을 하는데 거의 9번은 반복하는 효과가 있다 하면 돼요. 그리고 11월 달에 실전 문제를 가서 문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시험 들어온 쌤이 교수님 모의고사보다는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문제가 워낙 좀 쉽다 보니까 그죠? 쉽지만은 문제 답은 쉽지만은 쓰는 게 또 다 개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월별 강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 2월 달에는 한글 교재를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3월, 6월, 3월 달부터 이제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 쓰기와 원문 첨삭 쓰기를 해요. 원문 쓰기 첨삭을 해요. 3개 강좌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7, 8월은, 문제형
문제풀이, 문제형으로 공부를 하고 역시 첨삭이세요. 그 다음에 9, 10월은 반복 실전형과 도약형. 뒤로 갈수록 이제 수준이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토요반에서는 꾸준히 모의고사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있어요. 근데 그 모의고사도 계속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했다. 그런데 7, 8월 모의고사를 더 늦겠다. 그러면은 비추죠. 그죠? 그거는 뭐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1, 2월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이렇게 쭉 듣는 게, 만약에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합격 수준이 오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수준이 쭉 올라가면서 실력이 상승되는 그런 컬이기 때문에 쭉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선생님들은 그만큼 시간을 연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스스로가 덜 벗겨요. 일을 하면서도 나는 특별해, 나는 이번에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러면 병나요. 그런 선생님들 무지 많이 봤어요. 나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학교에서 1, 2등 했어. 임용하러 오는 선생님들 다 1, 2등 했어요. 10% 안에 다 들어요. 대학원 다 나왔어요. 그렇지만 난 학교에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1등 했어. 와보세요. 그게 되나? 예, 쉽지 않아. 뭐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에 덜 벗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임용을 나는 하고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그 수준에 올라와야 교사가 되는 거지. 수준에 올라오진 상태에서 나는 시험을 봐서 합격하겠다.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일단은 수준에 올려놓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수준에 올려놓자. 라고 하면은 한두 달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 꼬박 3년을 해서 수석을 하더라고요. 꼬박 3년. 꼬박 3년을 하면 합격 수준이 올라요. 근데 물론 TO가 50명 있을 때는 초수가 1차에 7명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과 중국에 오래 살면서 열심히 하는 경우. 네, 나는 중국에 오래 살지도 않았고 거의 1년이나 6개월 갔다 왔다 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한 7, 80% 합격을 하는 거는 노력해서 합격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시간을 투자해서 그만큼 내가 실력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면서, 나는 뭐 한 1년에 4개월, 내년에도 4개월 하고 나는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은 실력이 아주 특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마음먹으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합격이. 그거를 그냥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합격이, 제가 단기 합격 근데 그 단기 합격은 한두 달 듣고 한두 달 공부하고 일하고 그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 단기 합격이에요. 그게 1년, 2년, 3년.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딴 데 갔다가 막 이래요. 결국은 금방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다 가봐요. 여기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10년 만에 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교사가 되겠다라는 게 다른 직장을 다 다녀보고 그런데 교사가 제일 좋아. 라고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마음 먹었을 때 내가 합격 수준까지 올려버리는 게 제일 그게 똑똑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갔다 왔다 결국은 30대 중반 40대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내가 정교사가 되기를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시작했다 그러면 진득하게 합격 수준을 올려버리면은 교사 TO가 일시적으로 영이 나지 영원히 영이 나고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TO가 났을 때 내가 그거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TO가 나고 나서 나는 이제 TO가 많이 나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 애는 또 합격이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만 해보면 다 아는 논리예요. 근데 기가 얇죠, 그죠? 우리가 기가 다 얇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합격 수준에 올려놓고 기다리자.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저는 그런 거죠, 그죠?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 나는 중고 교사가 정말 되고 싶어. 그러면은 합격 수준에 올리자가 가장 기본이에요. TO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TO가 중국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중국어 인재를 키워야 돼서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권장을 해서 중국어를 배우게 해야지. 그거는 저는 실책이라고 봐요. 그런 중국어를. 중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 중국어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원래는 특강이 되게 많아요. 7개. 제가 계산해보니까 7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 답이 굉장히 또 반복된다. 자, 그 다음에 후반기는 아까 7, 8월, 9, 10월, 11월 이렇게 했죠. 그죠? 지금 2차 반. 2차 반은 뒤집기와 고득점이 또 목표다. 그죠? 자, 강의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첨삭이 많아요. 1대1로 제가 이렇게 또 어떤 때로는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개별 피드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12개 강좌를 첨삭한다. 그러니까 첨삭이 많다는 게 굉장히 쓰기가 중요한 거예요. 쓰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쓰기가 오문이 나오면은 합격 기대하지 마세요. 오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 오문이 나오면 학생들한테 가서 오문으로 장문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오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추천 도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임용의 큰 흐름, 예, 흐름과 그다음에 원래 기출이 어땠다라는 거하고 제 강의의 특징을 이제 대체적으로 쭉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추천 도서가 사실 있는데 추천 도서는 1, 2월 달에는 장영희 교재를 보잖아요, 그죠? 그다음 3, 4, 5월 때는 이제 원서를 보긴 하는데 이런 원서들이 수업 교재로 다 써요. 뭐 예를 들면은 대외 한어 교학 실용어법 이게 노복파책. 핑쥐 갈증에 대해서 이 책을 많이 보는데 3월에서 6월에 고급 첨삭반에서 이걸 교재로 쓰고 그 다음에 5번 난点释疑 이것도外国人学汉语 난点释疑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심화반에서 고급반에서 교재로 쓰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한은 어학개론 이것도 심화 이론반 쓰고 그래서 수업을 들을 경우는 따로 책을 사서 볼 필요는 없다. 네, 수업 안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아까 단기 합격 고득점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뭐 강원 수석, 대구 수석, 201 대구에 5명이, 4명이 이제 1차 수업을 들었고, 1명이 2차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경기 3등, 경기 2등, 세구 수석, 이런 선생님들이 다 중국어를 아주 잘했던 선생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선생님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뭐, 노력과 이 커리에 따라서 꾸준히 커리의 목표대로 따라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뭐 임용이 합격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는 합격할 수 없지만은 정말 어떤 선생님들은 바위도 움직일 정도로 그럴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로 다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예, 놀랍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임용이 너무 어렵다. 나는 중국어 실력이 너무 모자란다. 그러면은 오세요. 그리고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지도를 해서, 예, 단계적으로 해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수업을 대체적인 거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상담은 뭐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렇게 연락하시면은, 이제 뭐 수업 상담뿐만 아니라, 제가 뭐 여러분들 엄마 또래 정도 될 정도 같아요. 인생 상담도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TO가 불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뭐예요? 내 합격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TO가 나도 내가 합격 수준에 올라나오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TO가 나와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도 TO가 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TO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TO가 없진 않은 거예요. 예. 중국어가 어떻게 TO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경기도는 또 계속 전국에서 서울에서 유입이 되고 계속 아파트가 짓고 뭐 그건 좀 현실적인 문제고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상으로도 중국이랑 교류를 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하지 않죠, 그죠? 예, 바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인구를 가진 나라여서 예,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는 중국어를 국가적으로도 장려해야 되는 문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TO가 연속해서 끊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줄어들고 이거는 뭐 사회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간여해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중국어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일단 합격 수준에 올려야 된다. 합격 수준이라는 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1년, 만약에 대부분 이제 중국어 실력이 고만고만 할 때는 1년에서 합격 수준에 올라오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티오가 많은 경우는 모르는데, 지금 티오가 많아도, 티오가 많을 경우에 합격한 선생님들은 다 잘해서 아니에요, 그게. 예. 그냥 약간 모자라도 티오가 많으니까 얹혀서 합격하는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수준에 올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합격 수준에 올려놓은 상태래야 티오가 나면 기회를 포착한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시간을 들여서 한다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주어져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져 내가 만들 수 있다, 나는 하고 싶다, 그런 선생님들은 합격 수준에 올려놓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걸 이야기를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1, 2월 강의 계획서하고 합격자들이 어떻게 장려형 수업을 활용했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 통해서 어떤 전략을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잠시 후에 우리가 같이 자료를 통하여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이 PPT 자료는 제공되지 않을 거고 제가 잠시 후에 보는 그 자료는 제공이 됩니다. 잠시 후에 그 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